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30도를 육박하는 기온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밤에 열대야도 되니까 다시 여름이 온 건가 하고 굉장히 좀 불편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가을이 왔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한숨 좀 놓이는 그런 날입니다. 오전에 좀 더웠었는데 이제 오후 무렵부터는 이제 원년 기온을 되찾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랫지방에는 그 지긋지긋한 지금 태풍 소식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태풍이 좀 이렇게 다른 데로 비껴가지고 우회해서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해드릴 명언은 잠자는 사자보다 짖는 개가 되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퍼뜩 떠오르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몸이 아파? 컨디션이 안 좋아? 기분이 나빠? 우울해? 모든 게 다 누구나 다 앓고 있다는 그 만병의 근원, 바로 스트레스죠.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실제로 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쟤 때문에 스트레스야. 하는 일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야. 돈 때문에 고민이야. 이런 그 상황들은요, 누구나 다가 겪는 일이고요. 인생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 얼마나 잘 이제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왜 우울증들, 우울 증상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울감이 있었을 때 오히려 좀 약간 움직이고 청소하고 뭔가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침대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마냥 그냥 빈둥빈둥 TV나 보면서 바보상자 보면서 이제 누워서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는데, 오히려 그게 더 몸에도 안 좋고 또 이 뇌 건강에도 안 좋다는 얘기죠. 사람이 생각이란 걸 하면은요, 그 생각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려요. 그냥 거기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생각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과적으로는 뭐 몸은 살찌고 그리고 하는 일은 되지도 않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모든 일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빨리 헤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안 죽어요. 움직인다고 죽지 않아요. 오히려 좀 몸을 이제 움직이고 사람들하고도 좀 만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인생에서 몇 프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나는 아직도 멀었어 하고 그냥 막 스스로한테 그 자아 비판하면서 채찍질을 가하는데, 자신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했고, 난 퓨어하다, 순수하다 생각을 해서 자꾸 모든 일들이 나의 원인이 아니라 다 남 탓을 해요. 너 때문이야. 오늘 내가 늦은 것도 당신 때문에 늦었고, 내가 지금 일이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이야 하고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그 미사 중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뭐 맞는 말이죠. 남 탓 사실은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만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어차피 모든 건 관계를 맺은 나하고도 기본적인 근원이 있기 때문에 남 탓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내가 사는 게 좀 힘들었어. 그럼 또 부모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부모는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뭐 그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그냥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건데, 학교 다닐 때 그냥 마냥 노는 아이들, 내 시간을 좀 먹는 아이들, 이런 애들하고 내가 놀아놓고 걔 때문에 내가 대학을 못 갔고 걔 때문에 내가 삼수를 했고, 이제 이런 부류의 그냥 투덜투덜, 우리가 일명 투덜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에요. 물론 저도 남 탓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반성이란 것도 하고, 아, 이렇게 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웠다가는 내가 스스로가 도태되고 굉장히 나 자신에도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연이나 이제 강의를 가면은 주로 뭐 동기부여, 뭐 리더십, 그리고 스스로의 비전 이런 게 주로 다 주제예요. 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러나 비전을 찾아야 되는데 마냥 헤매고 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 남한테 물어보고 의지하고 심지어 이제 그게 더 심각해지면은 막 점 보러 다니고 그 점 보러 가는 데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어떤 또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잘했다고 위로받고 싶고 위안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사람은 누구나 다 관심이 필요한데 우선은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길 지나가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다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매사 지금 막 몸이 이 몸이 안 좋은 건가 왜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없이 기운도 없고 무기력하고 찌뿌둥하지 이제 이랬을 때 신체적인 건강도 물론 돌봐야 되지만 내가 지금 약간 마음의 감기가 왔나 하고 되돌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연 속에서 살면 좋아 아니면 여행을 떠나라 이런 말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여행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요. 또 스트레스를 잠깐 푸는 용도는 괜찮은데 계속 무의도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을 때 그 인생은 오히려 더 망가지겠죠. 자신들이 이제 불행하게 된 게 다 남들 탓이라고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애당초 자신들은 불행하게 태어났고 비관하고 자신들한테는 사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세상이 자꾸 나한테 덤빈다. 이제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너무 이제 지나쳐가지고 매일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빠져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남한테도 악영향, 나한테도 악영향, 그리고 집은 뭐 쓰레기 천지 엉망진창 치우지도 않고 수신자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은 이제 러시아 나쁜 나라지만 지금은 네, 격언이 있어요. 격언. 불행이란 어리석음의 이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제 막 밤낮으로 막 자괴심 들고 슬퍼하고 매일 남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게으름, 그러니까 나태한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약간 그 귀가 얇아가지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이제 휩싸여서 지내놓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기당할 뻔했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꼬드겨서 끌어들여서 내가 이제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한테 그렇게 모든 걸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이 되겠습니까? 머릿속이 산란해 죽겠는데 일단은 집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내 이제 머릿속에 집이 뇌가 막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집중하고 몰입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한 거죠. 별로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듯한 약간 고통?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일이 즐겁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힘들게 한 것만큼 어떤 대가를 얻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힐링 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요. 주변에서 좀 쉬엄쉬엄 하면서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그 야외에 가서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좀 약간 본인만의 그 스스로의 여유 시간을 가져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머릿살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뭔가 계획을 좀 하고 또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리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세상을 불평하는 자들은 이제 모두 부당하다.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자기의 잘못 때문이다. 미국의 작가 워싱턴 어빙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겸손한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라는 말은요. 일단 게을러요. 그리고 일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주어지는 일조차도 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조직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는 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요. 대부분 막 나라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내 주변에 사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갖다가 전가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태도는 흔히 이제 소극적이고 또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흐리멍텅한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겸손은 물론 사람이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의 하나 중에 하나지만, 너무 겸손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는 사람 같은 경우엔 옆에서 솔직히 보면은 짜증나죠. 네. 그래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 재능은 반드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펼쳐집니다. 세상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혈을 기울이면 언젠간 저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 앞에 쫙 무대가 펼쳐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자꾸만 숨으려고 들어요. 왜? 사람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이게 불이에요. 한번 딱 손을 댔으면 뜨거워 하고 여기 또 뭐 물집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는 그 근처로 안 가는 습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용기도 없어지고, 사람하고 부딪혀봤자 이제 이미 머리가 영악해졌기 때문에 결과를 뻔히 알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안 만나요. 그리고 집에 그냥 콕 박혀 있어요. 희귀꼬머리처럼.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만 하려고, 그리고 웬만하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제 자꾸 숨다 보니까 오히려, 물론 사람들 바깥에 나가서 만나고 뭐를 하다 보면은 그런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되게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 살아가는 게 다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잖아요. 그거 무섭다고 자꾸 해서 뒤로 피하거나 그런 어떤 소극적인 태도나 위축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세상이 저한테 기회를 줄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되게 막 또 유난히 아무런 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막 그 아주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잘 할 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나불나불 다 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 사람은 실력도 없는데 맨날 입으로 한몫하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대가를 또 치릅니다. 별로 좋지 않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정직하고 뭔가 행동에 민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나 스스로가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으려고 매사 1분 1초 신경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는 정말 귀중한 자산과, 그리고 또 좋은 사람과, 그리고 또 훌륭한 세상이라는 무대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짖는 개가 잠자는 사자보다 더 유용한 것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시간은 계속해서 축적이 돼서 어느 날 뭘 할 걸 했을 때 나는 그냥 사망을 하거나 죽어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한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보다는 이제 그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머리가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겁도 나고 더 뭔가 벌리고 싶어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그 욕구들은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무언가는 그래도 최대한 정직한 방법, 그리고 성실한 거, 열심히 하는 거를 찾아서, 나랑 맞는 걸 찾아서 남도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이 되는 그런 비전을 찾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월요일인데 좀 많이 떠들었어요. 항상 15분 정도 하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후쩍 가네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고요. 여러분 피곤하셨을 겁니다. 푹 쉬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